유튜브는 무료로 해주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돈을 쓰고 네. 광고로 돈을 봅니다. 아마존은 데이터를 아마존.com 서비스를 통해서 모으죠. 아마존.com 서비스에서 물건 팔아서 돈 벌고 있잖아요. 아마존은 1 더하기 1인 거고 유튜브는 1 빼기 1인 거죠. 풀필먼트 센터, 배송 전쟁. 근데 이분은 AWS 대표셨다 보니까 그쪽이 좀 약하시지 않을까? 아마존.com 쪽은 그냥 손 놓는 건가? 놀라운 점이 자기 혁신을 계속 합니다. 또 아마존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이네요, 디테일. 디테일. 이거야말로 디테일. 와, 대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아마존.com 그 다음에 AWS 이쪽만 생각했었는데 이 광고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 광고를 볼 때 또 재밌는 거는 네. 예를 들면 유튜브가 엄청난 광고 매출을 내고 있는데 네. 유튜브는 그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용자는 이런 영상을 좋아한다, 이런 영상을 좋아한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보여줬더니 그 광고를 이제 클릭하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결국 사용자의 이제 뷰어십 데이터, 시청 이력을 모아서 이제 광고 사업을 하는 언제나 우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방금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유튜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서비스를 무료로 해줘야 되잖아요. 영상 엄청 거기 서버에 올리고 뭐하고 네.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결국 이제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돈을 쓰고 네. 광고로 돈을 봅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물건을 사고 저 네. 물건을 클릭하고 네. 하는 게 데이터가 돼서 네.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샀고 저 물건을 클릭했으니까 이런 광고를 보여주면 물건을 사겠네 라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은 네. 아마존.com 서비스를 통해서 모으죠. 그죠. 근데 아마존.com 서비스에서 물건 팔아서 돈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모으는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말하자면 아마존은 1 더하기 1인 거고 유튜브는 1 빼기 1인 거죠. 와, 이게 게임 자체가 다르네요. 그럼요. 광고 쪽을 쳐다보면서 네. 아마존의 이런 행동 네.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트위치를 구매하기도 했고 네. 최근에 MGM을 샀어요. MGM이요? 네, 컨텐츠 회사. 네. 근데 아마존이 웬 MGM이냐? 네네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마존이 지금 광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사실 아마존.com 안에 네. 트래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셀러들은 광고를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아마존의 트래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광고를 다 못 뿌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광고 사업의 핵심은 결국 이제 지명과 데이터와 네.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기술 이 세 가지인데 뭐 데이터는 계속 더 모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로 점점 더 타겟팅을 잘할 수 있는데 네. 결국 지면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더 지면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실상 약간 이제 다른 사이트들과 제휴를 하는 건데 심지어 직접 사이트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를 사고 네. 뭐 트위치를 사고 네. MGM을 사서 네. 예를 들면 MGM에서 뭐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네. 무료로 네. 중간에 갑자기 아마존.com에서 와서 빨간 티셔츠 사세요 라고 그 사용자를 분석해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트위치에서 뭐 게임 뭐 스트리밍 영상을 보다가 네. 뭐 아마존에서 파란 바지를 사세요 라고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컨텐츠들을 무료로 뿌리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또 광고거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죠. 네. 그 유튜브가 그 돈을 버는 거를 그대로 아마존도 트위치라든가 네. MGM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가져와도 네. 사실 아마존은 거기에다 자기네 광고를 실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아마존이 아마존 TV 채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료로 TV를 막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아마존 물건 광고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아마존 광고를 하면 네. 충분히 모든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콘텐츠 쪽에 투자를 하길래 아마존 프라임 강화해야 되나 뭐 분석들 보면은 해외에서 넷플릭스 다음이 많이 보는 OTT가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강화하려는 생각인가 했더니 전혀 다른 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요금제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뭔가 좀 다양화를 위해서 광고를 넣는 대신에 좀 요금제를 싸게 만들까 뭐 이런 이야기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무료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유료로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제 네. 광고를 넣으려고 하는 거고 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게 이미 그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넷플릭스는 컨텐츠는 있지만 네. 광고는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쵸. 큰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마존은 도리어 네. 이미 광고는 플랫폼 완성돼 있고 돈을 버는 사이에 네. 이제 컨텐츠만 가져오면 거기다 광고 싣는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무료로 뿌려줘도 네. 전혀 상관없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와, 이게 신기한 게요. 저희가 OTT 저번에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OTT를 하는 회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분석했었거든요. 하나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데가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가 콘텐츠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완전 다른 제3자인 광고 쪽에서 끼어들어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광고는 제가 테크놀로지라고 그럴게요. 결국 네. 머신러닝과 데이터니까. 그래서 네. 결국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가진 회사가 컨텐츠와 플랫폼을 가진 회사랑 네. 또 이렇게 제휴하면서 다시 또 그림이 커지는 와. 결국은 미래 산업은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제일 쉽게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분야가 광고 분야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 다음에는 네. 이제 머신러닝 테크놀로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광고 네. 같은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네. 이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이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좀 각도로 볼 수 있겠죠. 와, 오늘 제가 지금 듣는 것 중에 진짜 확 와닿았던 거는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제품, 플랫폼, 그 다음에 사스 기술, 요거 세 개까지는 같은 반열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광고라는 건 사실 돈 버는 게 BM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광고를 그 무게만큼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광고 시장이 네. 엄청나게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저희가 사실 쓰는 모든 서비스들이 사실 광고를 기반으로 돌아가요. 구글, 유튜브, 뭐 카카오톡, 네. 뭐 페이스북. 네.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대부분 광고로 돌아가고 게임들도 사실 무료 게임들이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고 산업 자체가 크고 네. 거기에 사실 이제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군요. 지금 이 광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조금 걸리는 거는요. MDJC CEO가 AWS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그쪽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본질 못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우려사항은 없어요? 그게 사실 핵심인데요. 네. 결국 그 다음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뭐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리뷰할 것 같은데 이제 사티아가 네. 되면서 네.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가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이 회사가 미래에 뭘 하고 싶으냐는 그 대표의 어떤 비전하고 연관된 건데 MDJC가 사실 대표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는 더더욱 테크 회사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전에는 제프 시절에는 우리는 이제 커머스 회사였다. 네. 물론 사실 돈 번 거는 커머스가 아니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파운데이션이 커머스였다면 MD가 되면서 더더욱 우리는 테크 회사다라는 거를 사방에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커머스도 네. 그리고 플랫폼도 사스도 사실 광고도 모든 게 이제 기술 기반이잖아요. 네. 그 기술의 핵심에는 사실상 AWS가 있는 거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기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녹아서 다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MDJC가 됐다는 것 자체가 테크 회사로서 더 진일보하겠다. 우리는 AWS를 더욱더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키우겠다. 이미 그렇지만.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나머지 또 키우겠다. 라는 걸 다 보이는 거고 또 회사가 약간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CEO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 오래 하셨고 네.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존은 사실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이양이 됐고 이분이 뭐 벌써 좀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다 사라져서 더더욱 앞으로 예를 들면 한 10년, 뭐 20년 정도는 안정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와. 아까 해주셨던 말씀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는 내가 구글 입장에서 돈을 쓰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광고 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주력 사업인 줄 알았던 아마존닷컴을 앞으로 돈을 쓰면서 사실 거기서 데이터 수집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마존닷컴에서 뭐 얼마나 버냐는 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대목에서 보면 이제 광고 사업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측면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구글 플레이에 게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요. 네. 하지만 구글 플레이에 게임이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다운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걸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이 사실 양쪽으로 돈을 벌어요. 플랫폼의 피를 받고 오. 이걸 홍보하고 프로모션하기 위한 광고로 돈을 벌고 네. 이 동일한 모델이 지금은 사실 아마존닷컴이잖아요. 물건을 팔려고 돈을 내야 되고 그 물건을 홍보하려고 또 돈을 내야 되고 네, 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플랫폼과 광고라는 걸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네. 두 개가 합쳐져서 계속 매출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어느 한쪽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게 또 커지고 네. 또 이쪽이 줄어들면 저쪽을 키우고 네. 굉장히 회사의 제품이 다각화되어 있는 거죠. 와. 꽁도 먹고 알도 먹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앞으로도 아마존닷컴에서 다른 유통회사들이 아마존을 이길 수가 없겠군요. 여기는 거기에서 막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아마존닷컴의 매출도 물론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닌 거죠. 네.
와, 그런 면에서 아마존의 무서운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커머스가 돈을 벌고 네. 거기서 모여진 데이터로 또 광고로 돈을 벌고 네. 또 커머스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모든 그 테크놀로지를 네. 또 AWS로 벌고 이런 게 콤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다 합쳐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 중에 하나를 억지로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있고 이 모든 게 더 중요한 건 기술이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아. 이 기술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이게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앞으로도 경쟁력이 강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잘 구축된 네.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아마존의 플라이휠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플라이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최저가로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좋은 고객 경험으로 이어지고요. 좋은 고객 경험이 있다 보면 고객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당연히 판매자의 수도 늘어나고요. 판매자의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품군도 점점 확대가 됩니다. 아마존의 플라이휠은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성장이 이뤄지면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고정 비용의 감소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감소한 고정 비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최저가 전략이 가능하고요. 고객 경험이 개선되면서 선순환 구조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갖고 더 싸게 팔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그게 좀 확 와닿진 않았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계속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광고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각도에서 네. 방금 말했던 뭔가 사스와 네. 이제 플랫폼과 네. 애드 이 세 개가 또 다른 형태의 플라이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아마존이 작년, 재작년 정도까지만 했어도 이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다룰 때 그 풀필먼트 센터, 배송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AWS 대표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약하시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존닷컴 아까 뭐 꼭 돈을 안 벌어도 광고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마존닷컴 쪽은 그냥 손 놓는 건가 좀 약간 이런 우려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로 이렇게 네. 잘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1등할 것 같은 테크 회사들의 놀라운 점이 네. 이게 자기 혁신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방금 뭐 AWS라든지 뭐 네. 광고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네. 그래도 자기가 혁신할 수 있는 분야는 다 혁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물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필먼트 센터가 있어야 사실 셀러들이 쉽게 물건을 갖다 놓고 그쵸. 배송을 하고. 네. 근데 그거의 핵심이 마지막에 배송을 하는 네. 그거일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혁신을 끊임없이 하는 그리고 또 아마존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드웨어도 강점이 있잖아요. 뭐 스피커라든지 네. 그런 쪽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면 뭐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와 제휴를 하고 투자를 해서 네. 거기에서 아마존 전용 트럭을 만들거든요. 그쵸. 근데 이 트럭을 보면 굉장히 커스터마이즈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전기차의 특성과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네. 정말 드라이버가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할 수도 있으면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뭐 네. 테크에만 집중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혁신하는 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리비안 같은 회사랑 협력해서 아마존 배송 트럭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배송하는 모든 게 이렇게 혁신이 되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도 계속 혁신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아마존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더더욱 혁신하려고 하는 혁신 DNA가 회사에 아직도 있고 그게 기존 사업들에도 계속 적용이 된다는 게 또 아마존의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마저 다 혁신 계속 하고 있다. 근데 리비안이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전기 트럭, 그러니까 아마존도 탄소 중립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전기 트럭 늘려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배송할 때 제일 커스터마이징 잘해서 배송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트럭을 만들어주는 데가 리비안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설계는 아마 같이 했을 텐데 안에 물건을 어떻게 하면 다 잘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그게 잘 정리되어 있을까? 어떻게 뺄까? 그럼 문은 어떻게 열릴까? 내가 운전할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뭐 운전하다 짐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골목골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차는 얼마나 뭐 날려봐야 될까? 그리고 이 차가 좀 특징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일반 차처럼 생기면 안 되고 차라리 뭐 아마존 전용 배송 트럭이라고 보이면 네. 뭐 가다가 자주 쓰는구나. 네. 뭐 사람이 저기서 내리겠구나. 아. 그러면 안전운전도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이런 아마존의 지금까지의 뭐 배송에 관련된 모든 철학들이 네. 녹아 들어간 네. 그런 이제 비클을 사실 리비안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마존의 미래를 좀 보고 싶으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아마존이 리비안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 아마존 배송 전용 트럭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네. 아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아마존 전용 배송 트럭에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 네. 뭐 이런 것들도 리비안 사이트에 가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도 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네. 또 재밌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디테일이네요, 디테일. 디테일. 이거야말로 디테일. 와, 대단합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확실히 저희가 느꼈던 거는 IT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하실 때 요 제품, 그 다음에 플랫폼, 사스, 그 다음에 이 광고 요 네 가지의 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뭔가 이게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집중이 안 됐던 것들을 좀 딱딱 카테고리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뭔가 매출이라던가 이제 뭐 영업 실적 이런 쪽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본질, 기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잠재력 이런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아마존을 요 한 번에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방금 뭐 이야기 나눈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그 하나하나만 파도 네. 한 달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AWS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능과 네. 또 돈을 많이 내는 기능과 이런 것 좀씩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 구글 플레이도 뭐 사실 게임을 등록하고 돈은 사실 광고로 보는 것처럼 네. AWS도 사람들이 AWS 쓰고 싶어서 들어가는 기능과 사실 돈을 많이 쓰는 기능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네. 약간 이제 기술과 제품과 시장의 뷰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거죠. 오늘 뭐 아마존이라는 회사를요, 이 거대한 회사를 이렇게 지금 몇 분, 몇십 분 만에 사실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빅테크 회사들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분야별로 1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회사를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좀 겉핥기식으로 한번 다 훑고 나서는 조금 더 다시 깊이 들어갈 때 아마존을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실 거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